안녕하세요. 숲생태 유치원 원장 이경미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유치원을 좀 학부모님한테 알릴 수 있는, 그러니까 잘 모르는 분들한테 좀 더 가까이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것도 되게 어려워졌고, 그리고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기피되는 현상들이 일어나서, 사실 모르는 분들은 불특정 다수를 뭐 불러놓고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이 근처에, 아니면 더 크게 잡으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숲 유치원의 형태로 15년 전에 시작을 했고, 이제 15년이 지난 지금 현재 숲생태 유치원의 모습은 어떤지, 그리고 그때와 지금이 달라진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여전히 같은 철학으로 유지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들을 앞으로 이제 여러 차례 시리즈별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 오시면, 뭐 처음에는 저한테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슨 프로그램을 합니까? 아니면 유치원 마치 뭐 자랑질 하듯이 유치원이 뭐가 좋은지, 아니면 어떤 거를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럴 때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유치원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잘 이해하실 수 있을까? 프로그램이 없다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지.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가 배운 교육의 방법들을 생각했을 때 좀 딱 정해진 어떤 틀 안에서 뭔가가 딱딱 이루어져야지만 아이들이 배움의 길이, 그리고 배울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때는 하루 일과를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노는지도 설명드리고, 어떤 환경에서 놀고 있는지도 설명을 드리는데, 뭐 저희 선생님도 질문 많이 받는 내용 중에 하나가, 거기는 아무것도 안 한다면서, 노는 것밖에 안 한다면서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어떤 분은 그런 점들이 좋아서 저희 유치원을 보내려고 그거를 확인차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진짜 여기 아무것도 안 하나? 뭘 좀 해야 되는 건 아닐까? 라는 어떤 걱정 반, 이제 그래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분들이 원하는 대답을 다 해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우리 유치원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을 15년 전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년 전에 이제 유치원을 처음 이제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저희 이제 딸애들이 유치원을 이제 하나는 7살 올라가는 때였고, 하나는 5살이 되면서 유치원에 가야 되는데, 제가 그때 조금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 7살까지 얘네한테 어떤 마음과 몸을 만들어주는 게 엄마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일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혼자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건강한 몸과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7살까지 형성이 된다면 초등학교 가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확신 비슷한 그런 바람들이 있었는데, 주변에 그런 유치원들이 없었고,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싶은 방식의 모습으로 어쨌든 운영되는 곳도 없었고, 이제 그러면 좀 내가 만들어 보자 라고 시작한,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과정들은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유치원들이 처음이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이런 모습으로 만들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지금 현재 이제 2021년 11월의 숲생태 유치원은 뭐 주변에서 유치원 이름만 딱 들었어도 이곳은 어떤 색깔의 유치원이겠구나라고 이제 느낌으로 또 이해하시는 부분도 있으시고, 그리고 졸업하신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들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애들이 여기서 배움의 시간들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뭐 질문하신 내용들이 처음보다는 조금 달라지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루 종일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한 공간에서 라는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누리교육 과정은 어떻게 하세요? 뭐 특성화 프로그램을 안 하고 하루 종일 애들은 무엇을 하나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 7살까지 애들한테 이제 프로그램의 자체가 하나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건 어른들이 본인들 마음 편하자고 뭐 몇 분마다 한 15분 단위로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건 이제 애들이 15분 이상이 되면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짧은 단위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넣고 있는데, 사실 지나고 나서 그때 했던 교육적 의미가 하나도 없는 경우들이 많죠. 어쩌면 이제 걱정스러운 부모님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는 목적 말고는 별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그럼 이 아이들이 정말 추구한 이 시기에 정말 뭐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다면, 이 아이들한테 무엇을 하고 싶을까라고 물을 수 있고 그거를 대답할 수 있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건 놀고 싶다는 것 같아요. 놀고 싶은 욕구, 그리고 그러니까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건 놀아보지 않아서 발생하는 일들이라서, 놀아본 아이들은 끊임없이 놀고 싶고, 그리고 논다는 거 자기를 발산하는 거고, 자기 안에 있는 화가 나는 부분이든 좋은 에너지든 간에 밖으로 표출시켜서 자기를 진정시키는 역할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놀아보지 못하는 애들은 사실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모르는 것 같고, 저희 유치원 애들 같은 경우는 몸으로 놀고, 그리고 놀이에 대한 욕구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놀아도 시간이 부족하고 더 놀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유치원이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 그리고 아이들이 오고 싶은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루 종일 굉장히 바쁘게 지내죠. 물론 어떤 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시간적 제약이나 아니면 뭐는 몇 시까지 해야 된다는 게 정형화된 게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몸에 익숙한 룰대로 움직이는 아이들, 간식을 먹으면 산책 준비를 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가서 실컷 뛰어놀다가 또 배고프면 들어와서 밥을 먹고, 그리고 또 나가서 놀다가 다시 또 들어와서 간식을 먹고 유치원에 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단순한 이제 하루 일과긴 한데, 그런 일과 속에서 아이들이 나만의 놀이 방식, 그리고 이 놀이 속에서 친구들한테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친구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를 자연스럽게 형성하면서, 요즘 굉장히 그 부모님들 사이에 걱정스럽게 많이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사회성 결핍에 따른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 가서 고립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들일 텐데, 사실은 놀다 보면 그런 문제는 별로 발생하진 않아요. 그래서 소극적으로 놀고, 그냥 정적으로 노는 애들은 정적으로 노는 대로, 또 활동적으로 노는 애들은 또 활동적으로 노는 대로 되게 자기의 어떤 위치에서 재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거기 수생이 유치원은 남자애들이 많죠. 그것도 활발한 남자애. 그런데 우리 애는 활발하지도 않고 되게 소극적이고, 그리고 자기 표현 잘 못하는 애인데 그런 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그런 질문 하실 때 거의 이제 확신적으로 대답해 드리는 부분이, 저희 유치원 애들 중에서 50%는 되게 적극적이고 50%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소심한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아이들은 가까운 위치에서 자기 놀이나 자기 재미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연 속에서 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특정 어떤 개인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아이들이 뭐 정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뭐 벌레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자기가 좀 책 읽고 와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애들한테 알려준다거나, 뭐 한글을 구체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하면 스스로 공부하고,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불안해 하셔가지고 이제 별도로 가르치는 애들 같은 경우는 7살 되기 전에 한글을 다 체득해서 오긴 하지만, 여전히 이제 초등학교 가기 얼마 안 남은, 지금 몇 달 남은 이 시점에서도 한글을 모르는 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그리고 공부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뭐 의도적으로 주입시키진 않지만, 본인 스스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 저희가 지금 이루고자 하는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애들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면 진짜 바빠요. 뭐 진짜 그 프로그램 한 10개 돌아가는 유치원 애들보다, 정말 물론 흐름 자체는 되게 루즈하게 돌아가긴 하지만 애들 진짜 바쁘고, 그리고 늘 뭔가를 분주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 근데 그게 뭐
어쨌든 프로그램이라는 건 어른들이 정해진 거고, 그리고 나는 그 시간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간다는 식이 아니라 나는 오늘 나가서 어떤 놀이를 할 거야.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그 밖에 오늘같이 날씨 따뜻한 날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즉흥적으로 생기기도 하고, 비가 오는 날은 비가 오는 대로 또 생기기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이 주도가 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래서 뭐 굳이 살아가면서 내가 주도적인 삶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주도할 필요는 없지만 내 삶의 선택을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타인에 의해서 이끌리는 방식의 교육이 아니라 놀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숲 산책을 제외하고는 뭐 특성화라는 프로그램이 없긴 하지만 그 안에서 아이들의 자율성과 그리고 그 자립심은 굉장히 키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에서 가장 뭐 맘카페를 통해서도 그렇고 이제 부모님들한테 이제 재원생 부모님이든 아니면 졸업생 부모님들이든 간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왜 거기는 고기를 안 먹인대? 우리 애는 고기밖에 안 먹는데. 고기 안 먹으면 도대체 뭘 먹고 살아라는 거야. 그리고 고기 안 먹으면 얘 키도 안 크고 뭐 영양소가 부족한 게 아니야? 라고 이제 불안해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또 무슨 이상한 종교적 색채 때문에 혹시 채식을 하는 곳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거창한 뜻은 별로 없어요. 시작 자체는. 처음에 저희가 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초창기에는 지금이야 처음 학교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지원자들 대상으로 추첨에 의해서 아이들이 선발되긴 하지만 그전에는 선착순 모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유치원 건물이 생태 건물이고, 그리고 자연환경이 너무 좋고, 그리고 공기도 좋고 이러니까 이제 아토피 질환자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이 와서 식단을 되게 조절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이 많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유치원에 이제 육류를 제공해 주니까 먹을 수 없는 반찬들이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러면 한 끼 그걸 먹지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좀 부드럽게 식사를 하자라는 의미로 시작을 했고, 그런데 왜 지금 사실 저희 유치원에 뭐 식단을 조절해야 될 만큼 아토피나 이런 기저질환이 심한 애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거를 지켜오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일단은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요즘 애들이 영양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뭘 섭취를 못해서 뭐 성장이 늦어질 만큼 사실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저는 너무 애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인스턴트 위주의 식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편식도 되게 심하고, 고기 맛있죠. 그리고 우리 유치원 간 애들 같은 경우는 주말마다 캠핑 가는 애들 있고, 캠핑 가서 뭐 했냐고 물어보면 거의 100% 고기 먹었다는 얘기하고, 그리고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그러면은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나물이나 이런 반찬들을 어떻게 먹냐도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 애들한테 억지로 먹이지도 않고, 왜냐하면 요즘 아동학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시기라서 사실 아동학대가 가장 많이 의심되거나 일어나는 시간이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낮잠 시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사들이 좀 과하게 편식을 고쳐준다거나 아니면 이제 시간 내에 애들 밥을 먹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한테 이제 밥을 떠 넘겨주는 과정에서 과잉 행동들이 일어나는 경향성이 많아서 사실 교사들은 그런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먹지는 않지만 그냥 뭐 아이들이 근데 집에 가서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선생님이 김치를 하나 먹어보라겠어 엄마, 이렇게. 그래서 많이는 아니어도 그냥 내가 싫은 반찬 한 번씩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권하긴 하죠. 권하긴 하는데 그거를 뭐 억지로 안 먹는다고 해서 뭐 다른 행위들을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면서 반찬들이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뛰어놀고 들어와가지고 너무 배고픈 상태로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맛있게 먹는 과정에서
그때는 이제 뭐든 먹어도 맛있는 거예요. 식욕이 돌기 때문에. 그런 시간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는 반찬을 이제 먹으면서 아, 이런 것도 먹을 수 있구나. 뭐 밖에서 있는 뭐 돌나물을 먹는다거나, 그거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풀일 수도 있는데 아, 이거를 이렇게 먹을 수도 있구나. 아, 이걸 먹었더니 참 맛있는 맛이 나네. 물론 집에 가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나물을 먹는다거나 김치를 즐겨 한다거나 이런 애들이 100%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입맛은 회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예전에 유치원에서 먹었던 반찬, 그래서 사실은 그 많은 음식을 자기가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 경험해본 이 입맛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한 끼 정도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유치원 식단이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자연에서 뭐 아이들이 뛰어놀고 이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곤충도 있고, 뭐 실제로 보진 않지만 야생 동물들도 있고, 그리고 사육장엔 또 뭐 거위도 있고 닭도 있고 토끼도 있고. 근데 이런 아이들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 환경에서 뛰놀고 있는 아이들이 그냥 한 끼 정도는 어쨌든 그거를 뭐 절실히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좀 존중해 준다는 의미로 그냥 자연스러운 밥상 이렇게, 그리고 소박한 밥상으로 아이들 한 끼를 하자라는 의미로 시작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천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유치원 상담 오시던지 아니면 다른 분들한테 질문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왜 그런데? 라고. 근데 목적은 뭐 되게 거창하지는 않아요. 근데 엊그저께 이제 제가 기사 하나를 봤는데 탄소 배출 규제나 아니면 기후 변화 때문에 지금 탄소 배출량을 줄이자는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전기차들도 많이 이제 돌아다니고 있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식용 동물을 키우기 위한 어떤 자연의 파괴, 그리고 얘네들이 배출되는 탄소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아이들이 그 애들을 이제 죽여가지고 내 식탁까지 오기까지 과정에서 배출되는, 운반에서 배출되는 산소량도 너무 많고, 이래서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한 달에 2번 완전 채식의 날로 해서 사실은 아이들한테 좀 이런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느끼게끔 하려는 거를 의지적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 유치원 식단에 대해서 고민스럽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사실은 오면 별거 아니에요. 애들 건강하게 잘 먹고 있고, 그리고 육식이 아니어도 그 안에서 어쨌든 애들이 영양소가 부족하지 않게 고민하면서 식단을 짜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부모님들이 처음에 결정을 할 때 하시는 걱정보다는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다니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스럽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이제 본인이 한 번도 해주지 않은 나물 반찬을 먹고 싶다고 한다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그걸 먹으면서 아, 이거 유치원에서 먹어본 건데 라고 말할 때 되게 신기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채식 위주, 완전 채식은 아니고 부분 채식을 하고 있는 식단을 어쨌든 15년 동안 유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